박사님, 저는 하루에 10년 이상 비타민C 먹고 있습니다. 몇 끼마다 3알, 하루 9알 먹습니다. 비타민C 양을 늘리니까 방구가 시도 때도 없이 나와요. 너무 많이 나와서 변실금도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되나요? 답변 기다릴게요. 자기 전에 올리브 엑스트라 기름, 비타민 3g, 글루타치온 먹고 아침에 피곤한 것이 없습니다. 자, 비타민C를 먹으면 왜 가스가 증가하느냐라는 건데요. 이것에 관해서 올바른 설명을 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먹다가 음식을 먹어서 가스가 내 뱃속으로 많이 들어갔어.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장에 유산균이 너무 잘 살아가지고 이 유산균들이 각종 물질들을 분해를 시켜서 가스를 만들어냈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건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그건 조금은 생기는데요. 여러분들 몸에서 비타민C 먹고 만들어져 나오는 가스의 양은요,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 미생물이 그걸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자, 그럼 그 가스들은 그럼 어디서 온 거냐라는 거거든요. 여러분들이 먹은 음식물이 우리 입으로 들어가서 소화가 돼가지고 혈중으로 들어갔다가 세포 속으로 들어가서 포도당입니다. 그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전환되어지고 전환되어진 이산화탄소가 혈액을 타고 폐로 와가지고 폐에서 이렇게 지금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호흡을 할 때마다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뿜어져 나가고 산소가 들어오고 이산화탄소가 나가고 계속 반복되고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이게 살아있는 증거고요. 음식물이 소화가 됐다는 증거인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이게 훨씬 더 가스가 내 몸속에서 많이 생기고 많이 생긴 그 가스를 빼낼 수 있는 준비가 되어져 있지 않은 사람이 되는 겁니다. 가스가 많이 생기는 사람은. 그러니까 비타민C가 평소에 부족했고 좀 더 많이 먹게 되니까 내 몸의 신진대사량이 증가했다. 즉 비타민C는 내 몸의 신진대사를 훨씬 더 잘하게 해주는 것이다. 잠시 먹어야 될까요? 말아요.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신진대사는 무엇과 관련이 있나요? 내가 섭취한 음식물을 가스로 전환시키는, 즉 에너지화를 시키고 있다. 에너지를 만들어야 체온을 유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를 먹고 가스를 많이 만들어내는 게 좋고, 만들어져 나온 가스는 폐를 통해서 쫙쫙 계속 나가게 하는 몸이 좋은 겁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기 전에 여러분들의 몸은 항상 에너지화 시키는 양이 적었는데 비타민C를 먹고 나니까 에너지화 시키는 양이 증가했다. 같은 음식의 양을 먹더라. 이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만큼 이산화탄소 양이 증가했고, 증가한 이 이산화탄소를 내 몸이 빼낼 수 있는 준비가 아직 안 돼 있는 거죠. 그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염분이 보충이 되어짐으로 해서 그게 준비가 되어지는 겁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염분이 들어가는 양도, 즉 나의 세포로 가는 양도 증가한다. 이런 증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먹으면 소금의 양도 늘어난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비타민C랑 소금이랑 같이 먹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변실금이 생긴다.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요걸 좀 줄이는 방법이 뭐냐면 소금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몸으로 들어온 수분을 충분하게 흡수해가지 못하고 그냥 다 빼내버린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이 묽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변이 묽다, 설사기가 있다, 방구만 한번 껴도 변실금이 생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금량을 늘리고 수분량을 줄이고 하면 좀 더 나아질 수 있다. 박사님, 저는 4만 mg을 먹는답니다.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1000mg짜리 40알을 먹는다. 이런 얘기가 되는 겁니다. 도대체 저게 말이 돼? 40개를 어떻게 먹어? 어떤 방법으로 먹지? 이런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데요. 충분히 먹을 수 있습니다. 이분은 40알을 먹는다, 하루에.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박사님, 저는 조금씩 늘려서 지금은 4만 ml를 먹어요. 설사도 안 하고 가스도 안 차요. 왜 그럴까요? 아직 더 늘려야 할까요? 네, 더 늘리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밑에다가요, 이렇게 썼어요. 4만 ml면 40개를 드시는 건가요? 그 밑에 또 어떤 분이요, 설사도 하고 가스 차는 것을 원하시나요? 다양한 질문을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데, 자, 이분은 이렇게 많이 먹는데도 불구하고 설사도 안 하고 가스도 안 차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을 오늘 제가 좀 더 자세하게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비타민C의 생긴 모양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 왼쪽 편에 있는 이 모양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밥이 분해되어져서 만들어진 포도당이고요.
이 포도당을 가지고 이 중간에 이중결합을 하나 만들면서 이런 분자로 만든다. 그래서 이 비타민C나 포도당은 서로 좀 닮은 분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 중에서 왜 비타민C가 포도당보다 더 좋은 물질로 각광을 받느냐라는 거거든요. 이 오른쪽 편에 있는 비타민C는 항산화를 시켜주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항산화는 어떻게 해서 시키느냐, 여기에 있는 이 이중결합 때문에 이 이중결합이 깨지면서 이 수소가 튀어나오게 되고 떨어져 나온 수소가 또 전자를 공급을 하게 된다, 전기를 공급을 하게 된다, 이런 것 때문에 항산화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이 항산화로 인해서 비타민C가 가지는 온갖 기능들을 대부분 다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비타민C, 우리가 먹기 전에 비타민C 생긴 모양은 이겁니다. 이런 형태로 되어져 있는데 사실 이것도 물에 잘 녹습니다. 그리고 또 위장 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런 형태의 모양을 가집니다. 무엇이 다르냐면 여기에 수소가 떨어져 나가버렸죠. 여기 수소가 있었는데 이 H가 있었는데 떨어져 나가버렸죠. 이때 위장의 pH가 4.1일 때, 이게 이제 식사가 끝날 무렵쯤 되면 pH가 뭐 4, 5 정도 그 정도 되는데, 그때쯤 2g을 먹게 되면 1g은 이런 형태로 존재하고 1g은 이런 형태로 존재를 하는데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가지고 얘네들이 녹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소장, 대장으로 아래로 내려와야 된다라는 건데, 설사를 안 한다 그러거든요. 이분이 설사 왜 안 하느냐, 이제 이거부터 따져봐야 되는데, 녹아야 된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녹으려면 물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비타민C하고 물이 만나면, 왼쪽 편에 있는 이게 비타민C인데, 비타민C가 물하고 만나면 물 분자의 이 산소와 비타민C에 있는 이 수소가 서로 잡아당기게 된다. 서로 잡아당기게 된다. 그래서 이 비타민C가 녹는다. 여기도 OH가 있죠. 여기도 OH가 있죠. 이런 것들 때문에 여기도 이런 형태로 수소 결합을 해서 이 비타민C가 녹게 된다. 그래서 이 비타민C 분자 주변에 물 분자가 수두룩하게 붙어 있을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 수소가 떨어져 나가게 되면 우리 음식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또 붙어가지고 나트륨이 또 이렇게 붙어요. 그래서 이 주변에 또 물도 붙고 나트륨도 혈액 속으로 끌려 들어가게 된다. 그래서 비타민C가 녹아 있으면 물을 굉장히 많이 머금고 있게 되어진다. 설사를 하려면 수분이 충분하게 있어야 되고, 수분을 머금은 비타민C가 대장으로 내려와야 된다. 그리고 비타민C도 녹아야 된다. 대장이 원래 하는 기능이 뭐냐면 수분을 흡수하는 기능이 있는데, 비타민C가 있다 보니까 덜 흡수한다. 흡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수분이 흡수가 잘 되어지지 않는다. 그래서 대장에 물이 너무 많다 보니까 그게 설사로 되어져서 내려온다. 물 분자와 비타민C가 서로 뒤엉겨 붙어 있기 때문에. 근데 이분은 설사를 안 한다는 것은 수분이 별로 없다. 그래서 이 아래로 내려오는 비타민C가 수분이 별로 없는 비타민C가 일로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물을 너무 적게 마시고 비타민C는 너무 많이 먹고, 그러다 보니까 비타민C가 제대로 녹지 않고 그냥 비타민C 가루가 아래로 내려오고 있지 않느냐. 그 다음에 비타민C가 녹지 않아서 그대로 내려오거나, 또는 이 아래로 비타민C가 너무 적게 내려온다. 너무 적게 내려온다. 앞에서 소장에서 비타민C를 전부 대부분 흡수를 해버렸어. 흡수해 가서 몸에서 다 쓰고 있다. 이러면은 설사를 안 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비타민C가 흡수가 되어지게 되면 우리 혈액 속에 돌아다니면서 항산화를 시키는데 사용이 되어지고, 그 다음에 남은 것은 전부 분해되어져서 소변으로 나가버리거나 없어져 버려야 되는 거죠. 이런 일들이 벌어져야 비타민C가 전부 흡수되어진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흡수되어져서 싹 분해가 되어져서 없어지려면, 비타민C가 분해되어져서 가는 과정에 여기 보면 CO2 이런 게 생성이 되죠. 즉 가스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가 사라지면서 이산화탄소 가스가 많이 만들어진다 라는 겁니다. 이런 형태의 가스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이분은 가스가 안 찬답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비타민C가 우리 몸속에 들어와 가지고 혈액순환이 잘 되어지도록 하고 뭉쳐있는 적혈구가 분산되어져서 산소 공급을 잘 하게 되면
포도당 대사가 굉장히 잘 됩니다. 포도당이 이산화탄소로 분해가 굉장히 잘 되어진다. 즉 포도당이 분해가 되는 것 때문에 가스가 많이 생기고, 가스가 많이 생기기 때문에 몸에서 비타민C가 많이 흡수되어지면 가스가 생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가 분해되면서도 이산화탄소가 나오고, 내가 섭취한 밥 속에 들어있는 포도당이 분해되면서도 가스가 생겨 나와야 되고, 비타민C가 잘 흡수되어지면 포도당 대사가 잘 되어지기 때문에 가스가 만들어져야 된다라는 건데, 이분은 아까 뭐라 그랬어요? 가스가 차지 않습니다. 40개나 먹는데 가스도 안 차고 설사도 안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가스가 차지 않는다라는 거는요, 비타민C가 내 몸의 세포에서 분해를 시키지 못하고 있다. 그 이야기는 비타민C가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이 가스가 나와야 되는데 이 가스가 안 나오더라. 흡수가 되어지지 않고 있다 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결국은 먹었던 비타민C가 그냥 쑥쑥 빠져나가고 있다. 결론적으로 가스가 차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비타민C가 잘 흡수되지 않는다. 왜 흡수되어지지 않느냐? 이 비타민C가 지금 물이 적어가지고 잘 녹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돼요. 물을 적게 마시어서 비타민C가 제대로 녹지 않으니까 흡수도 제대로 되어지지 않고 대장을 통해서 그냥 배설되어져 내려간다. 이렇게 저는 결론을 내립니다. 그리고 녹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30개, 20개 정도가 비타민C가 녹아가지고 내려오면 이 대장에 자극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설사를 하려면 비타민C가 녹아서 대장벽에 자극도 주어야 되는데 자극도 주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이 설사하는 형태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녹지 않으니까 자극을 줄 수도 없다. 자, 결론적으로 녹지 않았다는 이야기는 물을 제대로 마시지 않고 있다. 그래서 장에 자극도 줄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 기능, 효과 이런 걸 못 보고 있고 입으로 들어서 변으로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래서요, 비타민C를 먹을 때는 항상 이런 유산균 키토산, 오메가3, 소금을 먹어야 또 수분을 붙잡죠. 소재, 마그네슘, 이것도 중요합니다. 같이 먹어서 변화가 있도록 만들어야 된다. 잘 녹도록 만들어야 된다. 물을 충분하게 먹어라.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 먹을 때 나타나는 현상은 부작용일까, 호전 반응일까? 비타민C를 먹으면 여러 현상들이 나타나죠.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을 경험을 하셨을 테고요. 특히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이야기가 가스가 찬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러면 가스가 왜 차는지를 이해를 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가스가 발생하는 양이 너무 많습니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미생물이 발생시킬 만한 양이 아닙니다. 우리의 몸은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 이 음식물이 분해되면서 만들어져 나오는 게 이산화탄소인데, 이산화탄소, 그 가스가 폐를 통해서 항상 나가고 있는데 그게 제대로 못 나가가지고 가스가 발생한다. 그런데 비타민C를 먹으면 여태 잘 나가던 가스가 왜 못 나가가지고 쌓이느냐? 여기에는 비타민C가 갖고 있는 비밀이 들어있는 거죠. 그게 뭐냐면은 비타민C를 먹으면 신진대사, 세포대사가 촉진이 되어진다. 우리가 섭취한 음식물들이 너무너무 분해가 잘 돼가지고 가스가 많이 발생한다. 왜? 신진대사가 훨씬 더 잘 되게 되었으니까. 그래서 가스가 발생한다. 근데 이게 계속 발생하고 있다가 비타민C를 계속 먹어버리면 나중에는 이제 그게 다 사라지죠. 나중에는 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그동안 이제 비타민C가 이 가스가 빠질 수 있도록 몸을 개선시켜 놓은 거죠. 부작용입니까? 비타민C 먹으면서 그냥 나타나는 현상입니까? 계속 먹은 사람들은 전부 긍정적이고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건 부작용이 아니라 호전 반응의 한계다라는 건데, 이런 식으로 나타나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빈뇨, 소변을 보러 굉장히 자주 갑니다. 요로결석이 나타나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건 물을 적게 먹어서 나타난다. 쏙쓰림, 변비, 설사, 전부 내 몸이 좋아져가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현상이더라 라는 거죠. 그래서 꾸준히 적당량을 계속 먹어주는 게 중요하다. 부작용이 아니라 그걸 넘어가게 되면 좋은 결과를 맞이할 것이다 라는 거죠. 영양제의 입장에서 쳐다보면 비타민C는 기능이 있다. 어떤 기능이 있느냐? 혈분을 잘 흡수하는 기능이 있다. 콜라겐을 합성을 잘 시키는 기능이 있다. 그 다음에
유해한 활성산소를 제거를 한다. 조직을 탄탄하게 만들어준다. 이런 기능이 있다라고 식약처에서 허가를 내준다라는 거죠. 그래서 보전 반응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는 게 좋습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영양제를 분류를 하면 몇 종류나 될까요?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한쪽으로 치우쳐져 가지고 먹고 있는지는 않는지요. 예를 들면 비타민 종류만 먹는다든지 오메가 종류만 먹는다든지 아니면 이 두 개만 먹고 다른 건 아예 안 먹는다든지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가 정말 제대로 먹고 있는 것인지 한번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요? 제목을 그래서 6가지는 빼놓지 말고 먹어야 치명적인 상황을 피할 수 있다. 공부를 한번 해보자 라는 겁니다. 이거는 물질의 화학적 구조에 맞추어서 정리가 되어진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탄수화물이 중요하다. 그런데 당뇨라고 해가지고요. 탄수화물을 거의 안 먹는 분들이 있는데 큰일 납니다. 치명적인 상황이 벌어질 수 있습니다. 췌장이 망가집니다. 저의 유튜브 댓글에도 종종 올라오는데요. 거의 안 먹으면 췌장이 인슐린을 분비하는 기능에 영향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줄이는 거는 좋은데 너무 안 먹으면 곤란하다. 이런 탄수화물 안에는 밥, 감자, 고구마, 밀가루와 같은 전분으로 되어져 있는 게 있는가 하면 이 탄수화물 안에는 또 콩나물, 채소류 속에 들어있는 식이섬유질도 이 탄수화물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밥, 감자, 고구마는 올리고당 형태로 분해가 되어졌다가 최종적으로 포도당이 되어지고 이 포도당이 우리 몸속에서 하는 역할은 에너지를 만드는 데 쓴다. 체온을 따뜻하게 하는 데 쓴다. 제대로 쓰지 않고 내버려 두면 지방으로 전환이 되어져 가지고 몸속에서 쌓인다. 그래서 적절한 양을 먹어 주어야 되는데요. 이 탄수화물의 비율은 내가 섭취하는 음식물의 총량의 약 50%에서 55% 정도는 항상 식사를 할 때마다 먹어주는 게 좋다. 그리고 식이섬유질, 탄수화물에 해당이 됩니다. 그런데 분해가 되어지지 않는다. 소화가 되어지지 않는다. 입으로 들어가서 변으로 나간다. 그리고 얘네들이 하는 역할은 지방, 음식물의 흡착 배설, 유산균을 증식시키는 집이 되어지기도 하고 유산균의 먹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을 청소한다. 장 누수를 예방을 해주는 데도 쓰인다. 굉장히 중요한 것 중에 한 개인데 빼먹지 말고 골고루 먹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중간 대사산물로 펩타이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얘네들이 최종적으로 분해가 되어지면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지죠. 아미노산으로 만들어진 뒤에 다시 우리 몸속에 들어와서 다른 물질로 만들어지는데요. 세포를 만든다, 조직을 만든다, 조혈을 한다, 또는 인슐린과 같은 내인성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인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거, 면역세포, 면역물질을 만드는 데 쓰인다. 물론 에너지원으로도 이용이 되어지기도 하죠. 중요한 거죠. 단백질을 제대로 먹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죠. 소화가 안 되는 분들이 단백질이 소화가 안 되면 결국 그 소화 효소를 내 몸에서 제대로 만들어내지 못하게 되고 그것 때문에 또 소화가 안 되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보충을 시켜준다라는 것이 더 필요할 수도 있죠. 그래서 아미노산을 먹거나 또는 아예 소화 효소제를 먹거나 이런 것을 먹어줌으로 해서 소화를 도와주는 건데요. 단백질 필수적으로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비율로는 보통 뭐 30% 정도로 먹어야 된다. 네, 다음은요. 지질과 미네랄인데 지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은 지방을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육고기류 속에 들어있는 경우도 있고 생선 속에 들어있기도 한데 육류에는 포화지방산이 들어있다. 먹어 주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고요. 그 다음에 불포화지방, 생선으로부터 주로 많이 꺼내서 쓰는데요. 이것도 열심히 챙겨 먹어야 되는 것 중에 한 개다. 그래서 육고기 생선 속에 들어있는 기름은 지방산하고 글리세롤로 분해가 되어진다. 에너지원이 되기도 하고요. 호르몬을 만드는 데도 쓰이기도 하고요. 뇌세포를 구성하는 성분이기도 하고 그래서 세포를 구성하는 성분 중에 한 개이기 때문에 지방을 먹는 것을 등한시하거나 아예 안 먹거나 그거는 아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은 미네랄입니다. 대표적인 미네랄은 소금입니다. 여러분들은 저염식을 해라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굉장히 신뢰를 많이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저염식 하면 큰일 납니다. 일단은 얘가 우리 몸속에서 뭘 하느냐라는 건데요. 전기를 만드는
내 몸이 전기가 통하도록 해주는 재료가 되어진다. 그 다음에 효소, 호르몬 생성에 쓰인다. 뭐 아연, 구리 이런 것들은요. 없으면 효소, 호르몬의 화학적 구조를 잡는데 치명적인 문제를 일으킵니다. 그래서 구조가 잡히지 않으면 기능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미네랄 중에 특히 이 소금 잘 챙겨 먹어야 된다. 미네랄도요 여러 가지가 있지만 특히 소금이요. 그 다음에 마그네슘 너무 안 먹고 있습니다. 칼슘이 부족하신 분들도 있죠. 그러신 분들은 잘 챙겨 먹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제일 중요한 건 소금과 마그네슘이다. 자, 다음은 비타민입니다. 여러분들은 비타민 C를 제대로 먹고 있느냐? 많이도 먹어보시고 적게도 먹어보시고 그건 스스로 체험을 해보는 수밖에 없다. 몇 개 먹어야 됩니까? 언제 먹어야 됩니까? 어떤 게 좋습니까? 엄청 많이 물어봅니다. 그런데요, 그냥 먹어보는 겁니다. 아무 문제 없습니다. 안 죽습니다. 누구나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을 먹듯이 누구나 비타민 먹어야 되는 겁니다. 누구나 소금 먹습니다. 먹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비타민 C와 비타민 B는 잘 챙겨 먹는 게 낫다. 그다음에 유산균이죠. 다양한 유산균들을 많이들 먹고 있지만 내 몸에 맞는 균들이 있다. 그걸 찾아서 드시는 게 좋다. 얘네들이 하는 기능은 장 면역 개선, 장 누수 예방, 유효균총 확보, 쓸만한 균을 내 몸에 붙잡아 놓도록 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유해물질 발생 억제, 그 다음에 면역에 굉장히 깊이 있게 관여되어져 있고요. 호르몬 물질 생산도 한다. 그래서 균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수화물, 단백질, 지방, 미네랄, 비타민, 유산균. 6가지는 빼먹지 말아야 된다. 골고루 잘 챙겨 먹어야 된다. 이게 바로 6대 영양소의 해당되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영양제들은 종류가 굉장히 많고 그 종류에 따라서도 또 먹는 방법은 대부분 다 다를 것이다 라고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크게 나누어서 보면 수용성이냐 지용성이냐, 즉 기름성을 띠고 있느냐 아니냐에 따라서 구분을 하시면 되는데, 기름성을 띠고 있다 그러면 식사 후에 물하고 친한 성질을 가지고 있다, 수용성의 개념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식사 전에,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크게는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지 않다. 예를 들어서 과일을 먹을 때 속이 쓰리다, 또는 뭐 식초, 김치를 먹을 때 속이 쓰리다. 속이 쓰리신 분과 속 쓰리지 않은 분, 요렇게 구분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속이 쓰리신 분은 그냥 다 식후에, 속이 쓰리지 않으신 분은 식전에 바로, 요렇게 크게는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많은 영양제가 있는데 그 영양제를 전부 구분을 할 때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4개의 부류로 나누어 보시면 될 것 같다. 참 쉽죠? 자, 그래서 우선 속이 쓰리신 분은 비오유키소, 비타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에 관해서만 일단 한정해서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장에 염증이 심해서 속이 쓰리신 분은 처음 3일 동안 비타민C 500mg, 굉장히 적은 양이죠. 반알입니다. 반알. 키토산 2개 800mg, 식후에 바로 소화효소제 1개, 그 다음에 유산균 1개, 그 다음에 용융소금 2분의 1티스푼. 식전에 먹어버리면 속이 좀 쓰릴 수가 있는데요. 식사를 하고 나서 먹으면 속 쓰리는 경우가 거의 드물다. 그리고요, 껍질을 꼭 까고 좀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껍질도 단백질이어서 소화가 잘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 3일 후부터는 약간 양을 늘립니다. 비타민C는 1000mg으로 늘리고요. 키토산은 그대로 800mg,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을 1티스푼으로 다시 늘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요, 이제 7일 동안 이제 식전으로 땡깁니다. 지금까지는 식후에 먹었는데 식전으로 땡긴다. 식전에 먹고 나서 바로 식사를 한다. 비타민C 1500mg으로 늘리고 키토산 800mg짜리, 그 다음에 소화효소제 1개, 유산균 1개, 용융소금 1티스푼, 그 다음에 식사 후에요, 오메가3 1개만 먹는다. 자, 그 다음에 7일 동안은 식전 바로 비타민C를 2000mg으로 늘립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은 그대로, 소화효소제 그대로, 유산균 그대로, 용융소금을 1.5T로 늘린다. 그 다음에 식사 후에 오메가3 2개로 늘린다.
그 다음에 7일 동안 비타민C를 2000mg으로 늘리고, 오메가3도 2개로 늘리고, 용류소금도 2티스푼으로 이제 늘린다. 요게 이제 최종적인 계속 꾸준히 먹어줘야 되는 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비오 유퀴소 섭취는 이 방법에 따라서 섭취를 좀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어떻게 섭취를 하느냐라는 거 유튜브에서 비오 유퀴소 섭취법이라고 찾아보시면 나옵니다. 거기에 따라서 드셔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비타민C를 먹었는데 먹고 나면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있죠. 피부에 문제가 생긴다. 이런 분들도 있고, 또 잠이 오지 않는다. 이러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경우에는 너무 잠이 온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기타 설살 난다, 변비가 온다, 또 속이 쓰리다, 화장실에 소변 보러 자주 간다, 뭐 다양한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가 하는 일, 오로지 인간의 몸을 건강하게 만들어준다. 그 외에 나쁘게 하거나 그런 것들은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첫 번째, 이런 부작용을 만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저는 비타민C를 먹으면 눈과 얼굴이 붓고 눈가에 눈물이 자꾸 나서 눈가가 허는데 왜 그럴까요? 그래서 계속 먹기가 힘드네요. 첫 번째, 눈과 얼굴이 붓는다. 뭔가 몸속에 문제가 일어나는 거죠. 붓는다라는 거는 물이 붙잡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몸 안에 물이 붙잡혀 있다. 물의 양의 밸런스가 서로 맞지 않다. 물의 양의 밸런스가 안 맞는 이유는 뭐냐면 그 부위에 존재하고 있는 물질들의 양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진다라는 거고요. 몸에 수분이 많아지니까 물이 나갈 수 있는 곳으로 또 빠져나가겠죠. 물이 쉽게 잘 빠지는 곳이 눈입니다. 그래서 눈물이 자꾸 난다. 눈물이 자꾸 나니까 미생물이 살기가 쉬워집니다. 그래서 눈 주위가 헐어버린다. 그건 이제 미생물의 원인이고, 그 전에는 물이 많이 나오니까 그런 것이고, 물은 내가 먹은 비타민C가 몸에 존재를 많이 하니까 그렇게 됐다. 또 다른 걸 뭘 먹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지만 비타민C를 먹으면 저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하지만 그게 어느 정도 채워지는 동안 일어나는 호전 반응의 일종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고, 심하시면 좀 줄이시고요. 줄이시고 괜찮으시면 계속 꾸준히 먹고 하면은 결국 저게 다 없어지는 때가 온다. 꾸준히 열심히 챙겨 드시는 게 답이다. 안녕하세요. 오늘 호흡이 곤란해 병원에 갔습니다. 배에 가스가 차면 그럴 수 있다고 해서 사진 찍어보니 정말 가스가 많이 차 있더라고요. 요즘 약 10일 정도 비타민C를 2000mg 정도 먹었거든요. 의사쌤은 비타민C 영양이 있으니 비타민C를 끊으라고 하고 위산억제제와 또 다른 소화제를 처방해 주었는데요. 비타민C를 많이 먹으면 정말 가스가 배에 차나요? 궁금합니다. 자, 비타민C 먹으면 가스 찬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은 정말 엄청나게 많죠. 비타민C를 먹으면 내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훨씬 더 이산화탄소 가스로 많이 바뀐다. 이 이야기는 비타민C가 내 몸의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한다. 포도당을 훨씬 더 많이 잘 분해를 시키고, 분해되어진 포도당은 이산화탄소 가스로 바뀌는 것이고, 이 바뀐 가스가 폐를 통해서 자꾸 나가주면 되는데 발생하는 가스량이 너무 많다. 그리고 내 몸은 발생된 그 가스를 전부 내보내기에는 아직 능력이 부족하다. 이렇게 되어져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 가스를 내보내는데 관여되어져 있는 물질이 소금입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이분이 지금 너무 많이 먹는다라는 거죠. 비타민C를 먹을 때는 조금씩 천천히 늘려가야 된다. 안 그러면 저분처럼 저런 현상이 나타난다라는 거죠. 저도 그렇습니다. 제가 뭐 한 10g에서 15g 정도 먹고 있는데 어떤 날 한 20g 이상 먹어버린다. 또는 한 번에 막 5개씩 여러 번 먹어버린다. 이런 날은 뭐 영락없이 가스가 좀 더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음식물을 훨씬 더 신진대사가 잘 되도록 해주는 것이 비타민C다. 그래서 열심히 적정량을 계속 챙겨 먹고 조금씩 늘려보시면 되고요. 늘어나다가 최대로 늘어나고 나면 그때부터 설사를 하기 때문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늘었다가 다시 서서히 몸이 건강해지면 조금씩 다시 줄어갑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에서 그냥 멈추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양 조절은 스스로 몸 상태에 따라서 좀 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위산억제제나 소화제 저런 거는 대부분 다 필요 없는 것들로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소화제는 먹어도 괜찮습니다. 비타민C 좋다는 말은 믿는데 많이 먹고 싶어도 위가 너무 쓰려서 식후 한 알씩만 먹고 있습니다. 역류성 식도염이 있는데 어떻게 해야 많이 먹을 수 있을까요?
자, 속쓰리다. 요거 왜 속쓰리냐면 위장에 염증을 가지고 있어서 그렇다. 위염이 있다라는 겁니다. 위에 염증이 있으면 비타민C가 들어오게 되면 거기를 자꾸 건드리게 되죠. 위에 염증이 없으신 분들은 비타민C가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우리의 위장은요, 강한 산들이 들어와도 아무렇지도 않는 그런 상태인 거거든요. 그런데 위에 염증이 있으면 그렇다. 그 위장의 속쓰림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위장에 나온 위산들이 거기를 건드리니까 싫습니다. 그래서 그 위산을 위로 자꾸 쳐 올린다, 밀어낸다. 이렇게 해서 지금 역류성 식도염이 생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위염이 좋아지지 않으면 역류성 식도염 해결하기가 어려워진다. 그래서 위의 염증을 먼저 해결을 해야 된다. 비타민C 먹어야 돼요. 그리고 소금도 먹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키토산 먹어야 됩니다. 소화효소제 먹어야 됩니다. 이렇게 열심히 챙겨 드시면 금방 좋아지실 거다. 비타민C 여러 가지 아닌가요? 어떤 비타민C를 먹어야 되는지 알려주세요. 자꾸 피곤하고 졸리기만 합니다. 근데 비타민C 알로 되어져 있는 것들 다 똑같습니다. 1000mg이라고 적혀 있는 것들은요 다 비슷하다. 그리고 거기에 비오틴이 들어있다, 비타민 D가 들어있다, 아연이 들어있다. 그거 너무 극미량 적은 양이 들어있기 때문에 마케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크게 내 몸에 큰 도움을 주기에는 좀 어렵다. 어느 회사 거나 다 똑같다. 그래서요 값싼 거 드시면 됩니다. 종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얼마나 많이 먹느냐가 더 중요하다. 효과를 제대로 보시고 하시려면 양을 제대로 드시면 된다. 비타민C를 먹으면 등이 가려울 수도 있나요? 비타민C를 섭취를 하면 우리 몸의 면역 활성도가 달라집니다. 우리 혈액 속에는요 면역을 담당하는 혈구들이 여러 종류가 있죠. 그 혈구들의 기능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그 혈구 속에 비타민C를 모아놨다가 그 비타민C를 가지고 과산화수소를 만들어가지고 나쁜 놈들을 녹여버리고 공격을 하고 분해시켜버리고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게 됩니다. 평소에 비타민C를 잘 챙겨 먹고 있지 않다가 몸에 비타민C가 양이 적어지면 외부로부터 비타민C를 먹으면 그 속으로 많이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이제 활성도가 올라간다. 더 힘이 좋아진다. 그래서 내 몸에 돌아다니고 있는 이상한 물질들, 노폐물, 인공합성 화학물질, 또 내 몸에서 분비되어져 나온 내인성 호르몬류 이런 것들도 또 해당이 되죠. 그리고 음식을 먹으면 음식 중에 들어있는 다양한 이상한 물질들 그런 것들이 원래 잘 흡수가 안 되는데 장이 나쁘면 들어오게 되죠. 들어온 물질들은 면역세포에 의해서 적으로 인식이 되어지고 그런 것들을 분해를 하게 돼요. 근데 이분은 비타민C 먹고 등이 가렵고 저는 비타민C를 먹어도 등이 가렵지 않다. 이 차이가 뭐냐 이거거든요. 몸속에 이상한 게 많이 있냐 없냐, 면역 활성도가 높냐 낮냐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 시간이 지나면 저 비타민C가 들어가 있는 면역세포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몸을 청소를 쫙 해줍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이제 등 가려운 게 사라지죠. 그래서 일시적으로 나타난 것 중에 그냥 한 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됩니다. 비타민C는요, 우리 몸을 해치지 않습니다. 부작용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열심히 드셔서 좋은 효과들을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박사님이 왕팬이 됐군요. 시간 날 때마다 박사님 말씀 듣고 보는 게 나의 일과가 됐군요. 오랫동안 메가도스 한 결과 지금은 너무 건강해졌습니다. 양상피와 생피로 회복, 식도염, 아토피, 피부 좋아짐 싹 없어졌으니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어요. 박사님 너무 사랑합니다. 삶에 의욕이 생기는군요. 빈속에 내 알 먹어도 속이 안 쓰립니다. 아참 대변도 아주 잘 나오고 합니다. 이렇게 적어 주셨습니다. 한마디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아토피성 피부염. 내 몸속에 이상한 물질이 굉장히 많았고 아토피성 피부염은 알레르기성 질환의 일종으로 분류를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알레르기 문제가 일어나는 거는 뭐냐 하면은 이상한 물질들이 자꾸 내 면역세포에 발각이 되어지기 때문에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내 면역세포가 심하게 이 물질에 대해서 반응하고 공격을 하고 이런 것들이 아토피성 피부염
일종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거 말고도 피로회복, 장상피 활성 이런 것도 좋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아토피성 피부염이 좋아지게 된 게 뭐냐면은 장상피화가 개선이 되어진 것이다. 장상피화가 좋아진 이유는 뭐냐면은 영양이 좋아진 것이다. 그리고 그것 때문에 소화가 잘 되고 소화가 잘 되니까 이제 위장도 점점 건강해져가고 위장이 건강해져가니까 장도 건강해지는 것이고 장이 건강해지니까 외부에서 이상한 단백질들이 몸속으로 잘 안 들어오도록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아토피성 피부염이라고 하는 것도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저것도 사실은 아토피성 피부염인가 고민을 좀 해볼 만한데 아토피성 피부염이 아니라 일종의 그 알레르기성 염증들이 일어나고 있었던 것이었다. 저는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장이 건강해서 피부가 건강해지는 거는요. 전부 알레르기성 또는 뭐 염증성 그런 문제지 그게 아토피성 피부염인가? 라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은 피부에 어떤 좀 남다른 이상한 문제만 발생하면 아토피성 피부염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겁박을 주는 사람들도 있고 그런 이야기를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문제도 우선 소화가 잘 되도록 하고 장을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저분처럼 금방 좋아질 수 있었던 것을 많이 고생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그래서 제가 항상 주창을 하고 있는 아토피성 피부염이든 당뇨병이든 또 각종 뭐 알레르기성 질환이든 뭐든 간에 소화가 잘 되도록 하는 것부터 먼저 하게 되면 장이 건강해지고 장이 건강해지면 피부염도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자, 비타민C 먹고 굉장히 좋은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고 있다. 여러분들도 한번 도전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매일 소주를 한 병 반씩 먹고 있습니다. 1년 전부터 비타민C는 아침부터 저녁 전까지 12알, 술 먹을 때 8알 먹습니다. 간 검사하니 간이 정상으로 나오더라고요. 다음날 숙취도 없어요. 아침에 번쩍 눈 떠지더라고요. 피곤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밑에 1000ml 하루에 12알 먹는 건가요? 궁금했어요. 이렇게 적었어요. 네, 총 20000mg 먹어요.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여러분들 깜짝 놀랄만한 이야기를 여기에 적어두고 있죠. 한 개 먹는데 부들부들 뜨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하나 먹고 속 쓰릴까봐. 비타민C는 속 쓰린 게 아닙니다. 비타민C는 쓰린 위를 더 튼튼하게 만들어주고 소화가 훨씬 더 잘 되도록 만들어주는 세상에 정말 없는 위장에는 정말 좋은 물질 중에 한 가지다라는 건데요. 이분은 술을 마시는데 이 술이 이 비타민C를 먹으니까 빨리 사라지더라. 잘 깨더라. 간 기능이 굉장히 좋아지더라.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겁니다. 자, 우리 몸에는 간에서 많은 물질을 만들어내고 많은 물질을 분해시키기도 합니다. 독을 없애고 하는 곳이 간이다. 이 간이 기능을 훨씬 더 잘하게 되면 내 몸에 각종 독성 물질이 들어와서 해를 주는 거, 또 지방 같은 게 들어와서 해를 주는 거, 이런 것들을 없앨 수가 있죠. 특히 지방 분해를 굉장히 잘한다. 그러면 뭐 지방간도 없어질 수도 있는 거고요. 나아가 간경화, 간경화가 또 지속되어지면 또 간암 이렇게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사전에 막아줄 수 있는 것이 바로 비타민C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방 분해를 굉장히 잘한다. 알코올 분해를 굉장히 잘한다. 이게 같은 말이거든요. 우리가 삼겹살하고 소주를 같이 먹게 되면요.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먼저 분해하기 시작합니다. 술 속에는 분자량이 작은 에탄올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삼겹살을 먹으면 지방이 지방산으로 바뀌어서 흡수되어져 들어오는데 이 둘 중에 누굴 먼저 없애냐면 알코올을 먼저 분해하기 쉽습니다. 왜? 분자량이 적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수소를 띄어내기가 쉽습니다. 그 수소를 띄어내고 이제 분해를 시작해서 아세트알데하이드를 만들고 또 아세트알데하이드가 이산화탄소로 바뀌도록 해서 배출시켜 나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몸속에 그 알코올이 사라지기 전까지 그 지방은 없애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비타민C를 먹고 알코올을 빨리빨리 없애주면 지방도 빨리빨리 없앨 수 있기 때문에 지방이 간에 쌓이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쌓여있는 지방도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으면 빨리빨리 없애서 사라지게 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이러니 비타민C를 안 먹을 수가 없죠. 이러니 이분은 하루에 20,000mg을 먹고 건강한 간을 유지를 하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되어져 가고 있는 겁니다. 특히 알코올 자주 드시는 분들 비타민C를 꼭 많이 챙겨 드셔보십시오. 또 술을 마시는 분들이 담배를 많이 피우는 그런 경우도 많은데 담배 4개 피로부터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비타민C 하나로 없앨 수 있다라는 정도로 비타민C는 대단하다라는 겁니다. 비타민C는 여러분들의 간을 지켜줄 수가 있습니다. 간혹 저에게 비타민C 먹으면 간에 부담은 안 되나요?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간에 부담은 누가 주고 있느냐? 여러분들이 먹고 있는 음식물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먹었던 그 음식물들은 전부 간으로 갑니다. 간에 가서 검사를 합니다. 아, 이게 독성 물질인가? 아, 이게 내 몸에 쓸 물질인가? 이런 것들을 체크한 뒤에 그 다음 코스로 돌리게 되는 거죠. 간이 걱정되시는 분들 비타민C 열심히 챙겨 드시면요. 저처럼 피부가 맑아지기 시작합니다. 저도 3년 전까지는 이렇게 맑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고 그 다음에 각종 영양제를 먹어버렸더니 피부가 좋아지더라라는 겁니다. 여러분들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비타민C 먹고 오히려 위가 좋아졌습니다. 비타민C를 먹으면 쏙쓰리다 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굉장히 많이 듣고 계시죠. 그리고 많이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들을 또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타민C 먹으면 다들 위가 나빠지는 줄 알고 있죠. 근데 이 댓글에서는 그 반대 이야기를 비타민C 먹으면 오히려 위가 좋아졌다. 이렇게 적어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가 나쁘신 분들이라면요. 비타민C를 좀 챙겨 드시는데 속 쓰릴까봐 두려워서 못 먹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식사를 한 뒤에 반알 정도부터 먹어보시면 됩니다. 그 정도부터 출발을 해서 조금씩 일주일마다 늘려보시면 금방 위장이 좋아지는 걸 알 수가 있다. 저도 하루 비타민 3알 3년 전부터 복용하다 현재는 하루 9개에서 12개 정도 복용합니다. 위장병이 장상피 화생, 위축성 위염, 역류성 식도염 있었는데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수량을 보세요. 9개. 하루 3개 먹었는데 이제는 9개에서 12개를 먹는다. 위장이 쏙쓰리거나 위장에 문제가 생겨야 되는 거면 이렇게 많이 먹을 수가 없는 거죠. 근데 반대로 위장이 다 좋아졌다. 이 이유가 뭐냐? 라는 건데요. 비타민C하고 내가 섭취한 음식물 중에 들어있는 소금하고 반응을 해서 위산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그렇죠. 이 아래쪽에 이 그림을 보시면요. 우리의 위장에 있는 세포에서 위산을 만들어내는 방법을 그림으로 이렇게 그려 놓은 겁니다. 수소를 이렇게 들어가도록 한다. 그 다음에 염소는 소금에서 오는 성분이거든요. 이 염소가 이렇게 해서 들어가게 되는데 이게 염소가 들어가야 위장으로 들어가야 이 H하고 이 Cl하고 만나서 위산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그때 이 이산화탄소 가스가 이쪽으로 와가지고 들어가야 됩니다. 즉 HCO3 이게 탄산이죠. 탄산으로 만들어져 가지고 이쪽으로 들어가고 빠져나오는 거죠. 세포에서 빠져나오면서 염소가 들어가게 된다. 즉 가스가 빠져나오고 그래야 염소가 들어간다. 염소가 들어가야 가스가 빠져나온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소금을 드셔라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서로 소금에 의해서 위산을 만들어내게 되고 소금에 의해서 가스가 빠지게 되어진다. 하는 겁니다. 자, 이분도 역시 위장이 굉장히 많이 좋아졌다라는 건데요. 제가 경험하기로도 비타민C는 역시 소화를 시키는데 엄청난 도움을 많이 준다. 소화가 잘 되어야 많은 것이 건강해질 수가 있다. 소화가 별로 안 되는 그런 몸이면 여러모로 불편하고 각종 기저질환을 좋게 하기가 어렵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소화부터 잘 되게 하자. 그러려면 비타민C를 열심히 챙겨 먹자. 박사님, 저도 식도염, 위장 기능이 약하고 신경이 예민해서 항상 잘 체하고 힘들었었는데 박사님 강의 듣고 비타민 하루에 9알 먹고 소화가 잘 되고 위도 좋아졌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박사님 강의 매일 듣고 있어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적어주셨습니다. 자, 증명을 해주는 거죠. 비타민C를 먹게 되면 위산이 잘 만들어진다. 즉 위산이 잘 만들어지고 위산이 잘 나와야 소화가 잘 되는 거다. 여러분들 위가 좀 나빠지면 속 좀 쓰리면
위산 과다다 이렇게 이야기를 듣고 있는데요. 위산이 있어야 소화가 됩니다. 대부분 위산이 부족해서 문제가 생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고요. 위산이 과하지 않은데 왜 속 쓰립니까? 이렇게 물을 수가 있는데 위벽에 염증이 있기 때문에 속이 쓰린 것이지 위산이 많아서 속이 쓰린 게 아니다라는 겁니다. 염증이 있어서 그렇다. 이 염증을 좋게 하려면 제산제 또 PPI라고 위산이 분비되어지지 않도록 하는 약제 이런 거를 먹어가지고는 도저히 고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병원 저 병원 아무리 다녀도 20년 30년 동안 위장병을 못 고치는 겁니다. 잘못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거죠. 이 치료 시스템이 잘못되어져 있다. 그래서 너무 간단하게 이 비타민 C만 먹어도 위산이 보충되어지기 때문에 소화가 잘 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위장이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글을 쓸 수 있는 이유가 뭐냐? 좋아졌기 때문에 쓴 거죠. 그것도 비타민C 먹고 이렇게 고치더라라는 겁니다. 하루 8알 아침, 점심, 저녁 5알씩 하루 18알 아침, 점심, 저녁 5알씩 자기 전 3알씩 먹고 있어요. 감기, 대상포진, 갑상선 저하증, 심혈관 질환 다 적기도 민망하다. 여기다 2년 전에 위암으로 위절제 수술까지. 이때 닥터 한서 선생님 만나 비오유키소 첫째 변비가 없어졌습니다. 눈물이 나왔습니다. 오늘 위암 종합검진 결과 모든 병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위암도 전이 없이 깨끗하게 나왔대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비타민C 먹고 추가로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을 먹었다. 변비도 없어졌다. 굉장히 좋은 결과가 나왔다. 다음은 눈, 피부, 피로가 좋아졌습니다. 이렇게 또 적어주시는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왕재 교수님 영상을 보고 하루에 비타민C 6000ml 섭취합니다. 식사 후 2알씩 하루 3번. 그러니까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없고 피부가 엄청 좋아졌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비타민C를 먹으면 저렇게 피부도 좋아지고 피곤한 것도 좋아지느냐라는 거거든요. 비타민C가 하는 역할 중에 중요한 역할, 산소를 내 세포에 잘 가도록 해준다. 산소가 잘 들어가면 피로가 줄어든다. 여러분들이 산소가 부족해서 더 피곤한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 공기 좋은 곳에 가면 덜 피곤하다. 왜 아침에 잠이 일찍 깰까? 피로가 줄기 때문에, 즉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타민C를 먹어주어도 산소가 잘 들어가기 때문에 피로가 준다. 내 몸의 일을 굉장히 잘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바로 비타민C다. 피곤하신 분들 비타민C 하루에 6알 정도 챙겨 드셔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삶이 바뀐다. 인생도 바뀔 수 있다. 이렇게 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10대 초반 아들 여드름이 심했는데 비타민C 복용하고 좋아졌습니다. 여드름이 좋아졌다. 몸의 각종 호르몬 조절을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결국은 위장도 좋아지고 소화도 잘 되게 해주고 산소 공급도 잘 되고 그래서 자율신경 조절을 잘 할 수 있도록 해준다. 산소 공급이 잘 되면 자율신경 조절도 잘 됩니다. 산소가 잘 들어가도록 해보자. 비타민C를 먹어보자. 산이나 바닷가로 가자. 그러면 점점 개선이 되어질 수 있다. 산에 가는 것도 싫고 바닷가도 가기 싫다. 그러면 비타민C라도 많이 드시면 된다. 그러나 비타민C만 먹을 게 아니라 오메가3, 유산균, 키토산, 소금, 소화효소제 이런 거 같이 드시면 훨씬 더 효과적으로 건강해질 수 있다. 여러분들 모두 많이 건강해지시기를 바랍니다.